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울산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수요일 N 인터뷰, 이유 있는 초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취임한 강석두 울산 보훈지청장을 모시고 2025년 올해 달라지는 보훈 정책 그리고 국가보훈부의 중점 사업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청장님. 네, 반갑습니다. 울산 보훈지청장 강석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4일에 네. 제36대 울산 보훈지청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네, TVN 울산교통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울산 보훈지청장으로 취임하게 된 강석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울산 지역의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민간 기업이나 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해 보훈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가유공자가 존경받고 보훈의 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사뿐만 아니라 지청장님의 포부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울산 보훈지청에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요 성과들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먼저 그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훈과 문화를 접목한 보훈문화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네네. 지난해 그 6월 달에는 호국 보훈의 달이 시작되는 첫날에 울산 대공원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으신 그 김난세 지휘자와 함께 호국 음악 공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달에는 그 여기 그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울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신 그 고은 박상진 의사의 실경 뮤지컬을 선보인 바가 있는데요. 보훈을 문화와 접목한 행사로서 울산 시민들께서 큰 호응과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 음악회랑 뮤지컬 같은 경우에 시민들한테 호응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이제 호흡 정신을 좀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그 국가유공자 명예사업도 괜찮던데요. 예. 저희들이 그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2023년부터 제복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울산에 살고 계시는 6.25 참전 유공자 430분에게 그 영웅의 제복을 전달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울산 지역에 살고 계시는 그 월남 참전 유공자 3,190여 분에게 명예로운 제복이라는 이름으로 제복을 이어서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우 분야에서도 사업적인 성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저희 지청에서 6.25 참전하신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 울산시와 울산경찰청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6.25 참전하신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대통령 명의의 건조기 그리고 영구형 태극기 그리고 그분들의 공적 조서를 빈소에 전달하여 비치하고 하늘공원에는 대형 태극기를 개양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화장장인 하늘공원으로 가실 때 경찰차로 에스코트를 하는 등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가시는 길까지 끝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문화사업뿐만 아니라 명예사업 그리고 예우 분야에 있어서도 지난해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또 어떤 사업들을 벌이게 될지 그것도 궁금한데 올해 시행되는 국가보훈부의 중점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 국가보훈부에서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난 극복과 국민 통합의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달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이 있는 광복 80장터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구 스타 김연경 선수 그리고 탁구 국가대표인 신유빈 선수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장품 기증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네,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익숙한 우리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장터도 지난 1월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 국가보훈부에서는 그 만세 재년 행사 등 그 국민들이 참여하는 독립운동 기념 행사를 올해는 연중 기획하고 있으며 네네. 그 밖에도 지금 현재 그 미국 등 4개국에 묻혀 계시는 문양목 지사 등 5분의 유해를 올해 우리나라로 봉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광복회장도 역임하셨고 이달이 독립운동가로도 선정되셨던 우리 건쾌복 지사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실리지도 않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국가보훈부에서 16분을 선정해서 네. 올해 특별히 재조명하는 특별기획 방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독립유공자분들 중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널리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저희들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 기부로 통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는 저희들이 보훈기금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분들한테 기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훈 드림 홈페이지를 정식으로 개통했고 네.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보훈 기부가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올해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그 울산 시민들께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검색창에서 보훈 드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홈페이지를 만나실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네. 울산 시민분들도 보훈 드림 홈페이지 한 번씩 방문하셔서 좀 감사와 보답을 기부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국가보훈부의 올해 중점 사업에 이어서 좀 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새로운 사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지청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연중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역에 있는 언론사와 광복 80주년 릴레이 기고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울산보훈지청 인스타그램에서는 광복 80주년 릴레이 퀴즈 이벤트가 연중 계획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독립유공자분들 저희 우리 울산 지역에 살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울산 지역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도 참배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달부터 저희 울산 고흥묘원 내에 있는 고 이종건 지사님 등 묘소 15기를 우리가 현재 참배했고 네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박상진 의사의 생가와 호수공원에 있는 사적지 담방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청소년 음악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MZ세대들뿐만 아니라 좀 어린 청소년들까지 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또 SNS 워낙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연중 진행되는 행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공영 주차장 등 국가유공자 주차 편의를 위해 가지고 관내 지자체들과 우리가 협조를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울산 지역에는 31곳에다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연중 지속적으로 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연료하시고 또 특히 혼자 살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 혼자 사시는 국가유공자분 126분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네. 이분들의 가정 직접 방문해가지고 잘 살고 계시는지 또 주거시설이 부족한 게 없는지 또 쌀이나 김장김치 등 필요한 생필품도 우리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내에 있는 보훈가족 모임인 보훈회와 함께 취약계층인 국가유공자
그 위기 극복을 위해 가지고 혹석이라든지 혹한기 등 취약 시기에 선제적으로 이분들을 보살피고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라가 좀 앞서서 이분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뭐 우리 일반 시민들도 우리 일상에서 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보훈처에서 뭔가 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죠? 어떠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 그 국가보훈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 모두가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모두의 보훈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울산보훈지청에서도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해 가지고 기관, 단체, 학교, 기업 등 지역 사회와 함께 참여연 보훈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 지역 청소년 재능 기부를 통해 봉사, 지역 청소년 재능 기부를 통해 보훈 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그 울산과학대학교 호텔 조리학과 학생들은 국가 유공자에게 빵과 쿠키를 전해드리는 보훈 베이커리 사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울산대학교 미술 동아리 학생들은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캐리커처를 그려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미용예술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용 봉사를 매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강강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항상 저희들을 챙기고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응원 행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지역 사회 단체라든지 이와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복 근무자들을 위한 그 간식차 지원 그리고 단체 영화 관람 등 제복 근무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사회 공헌 단체와 협조해 가지고 저소득 보훈가족의 생필품 지원, 그리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보훈 특강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훈 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뭐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모두의 보훈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또 올해는 특히 또 광복 80주년을 맞는 또 그런 해이기도 하고 울산 보훈지청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요? 예, 뭐 한 2달 보름 정도 지나면 호국 보훈이 달지 않습니까? 금방이에요. 예. 그 저희 울산보훈지청에서는 호국 보훈을 달을 계기로 해가지고 울산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그 6월 6일은 제70회를 맞는 현충일인데요. 울산 대공원에서 현충일 춤식이 아마 거행될 겁니다. 이어서 그리고 울주군에 있는 일가 사형제 위령비 전사자 추모자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 일가 사형제라 하면 이분들은 한 집안의 6형제 중에서 네 분의 형제가 6.25와 또 월남전에 참전하셔가지고 전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통방송에서도 안 그래도 이분들을 위한 그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얘기 듣고 저도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참 그분들이 우리가 참 순간 뜻을 우리가 기리고 이어봐야 되고 매년 그분들의 정신을 추모제를 통해 가지고 이어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뿐만 아니라 미래 청소년들에게 그 보훈과 함께하는 행사도 개최할 준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초등학교 등을 찾아가 가지고 조금 전에 언급하신 일가 사형제 등 우리 울산 고향의 출신인 보훈 인물을 소개하거나 영상 또 퀴즈 등으로 학생들에게 배움을 가르치는 학교로 떠나는 보훈 탐험 행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보훈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화와 축제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나라 사랑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무궁화 손거울 그리고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나라사랑 포토전 등 나라사랑 체험 한마당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보훈지청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계신데 굉장히 젊어진 것 같아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 울산대공원에서 뭐 현충일 추념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그리고 뭐 가족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서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확대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한 말씀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우리나라가 진짜 일제로부터 강복된 지 80년이 된 진짜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사업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 유공자분들이 예우받는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와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울산 보훈지청에서도 울산에서 보훈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더욱 저희 지청에서도 울산에서 보훈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석두 울산보훈지청장과 함께했습니다.